안녕하세요. 유교현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로는 이제 3주차 수업까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를 하게 됐네요. 코로나가 이제 많은 극성을 부려서 선생님들과 뵙고 싶지만 뵙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좀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또 건강 유지 잘 하셔서 다음 4월 초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짧게 강의를 짧고 압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잘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좀 짧게 집중하셔서 좀 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저도 잘 준비해서 짧게 보시고 다른 것보다도 좀 필요한 부분들만 좀 딱 압축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해서 좀 잘 준비해서 이렇게 강의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사회조사연구의 절차와 유형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 3장 페이지 52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조사의 전반적인 연구 과정의 흐름과 각 단계의 개념 및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집을 하고 연구 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알고 직접 연습함으로써 작성 시에 활용한다. 이거는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연구 과제가 예시로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고사를 대신해서 레포트로 중간고사를 좀 시켜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따로 더 드릴 건데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연구의 특징 차원과 그에 따른 특정 연구용 4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연구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를 직접 연구를 한다든지 양적 연구를 한다든지 종단 연구를 한다든지 횡단 연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타인의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타 연구자의 연구 자료들을 보았을 때 이건 어떤 연구가 중단 연구인지 횡단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 양적 연구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장 조사 연구의 절차입니다. 사회조사를 왜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 연구자료 이게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거냐 과학적인 방법 중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방법들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어떤 거를 찾아서 쓸 거냐, 어떤 걸 적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그런 그 사회조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52페이지 중간점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표를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상호작용하면서 그 이전 단계의 기초에서 진행되고 때로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 완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전문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기관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지역에 많은 분들이 클라이언트나 우리 지역사회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민원제기나 진정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의 국민청원 같은 것도 있죠. 우리 지역사회 현재 문제 욕구가 뭔지 알고자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욕구가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그런 문제제기에 있어서 연구를 어떻게 이 문제제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를 할 건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획하는 단계죠.
자, 그러면 그 연구 조사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할 건지를 가지고 거기에만 자료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필요한 정보들도 처리해서 전산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도록 해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료 수집하고 처리해 놓은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문제 제기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진정을 민원을 국민청원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보고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제기가 안 됐다 그러면 연구조사 설계를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상호작용하면서 그 이전 단계가 완성이 되면 기초에서 진행되고 연구조사 설계가 합의가 되면 자료 수집하고 자료 수집된 게 되면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을 내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때로는 문제 제기했는데 결론을 내려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니 우리가 조사 설계 방법이나 자료 수집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문제 제기 아니면 조사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 보완하게 한다, 피드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연구조사 설계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결론 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하는 거죠. 보고서를 왜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어떤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이나 책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세금이나 아니면 기타 운영되는 재정에 대한 문제, 조세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성, 책무성들을 공평하게 내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료에 접근하고 열람하고 그 결과를 각자 평가해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사회조사연구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연구의 절차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문제 제기하고 연구 설계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 내려서 보고서 작성한다. 이런 과정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론 단계까지 다 거쳐집니다. 그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세부 사항들을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계획서를 작성. 문제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연구 계획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그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연구 계획서를 이제 리서치 프로포잘이라고 하거나 이런 제안서 자체를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제안하는 거죠. 프로포잘 제안서라고도 저희 많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삼성 삼성에서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많은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의 기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기금을 받아오는 거죠. 그런 걸 다 보통 현장에서는 프로포잘 제안서 쓰세요, 프로포잘 하세요 하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로포잘입니다. 근데 계획서라고 하는 거고 연구니까 리서치 프로포잘 그래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어떻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연구계획서입니다. 다 같이 교재 58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교재 5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계획서 작성 연습 그래서 연습 문제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노인 자살의 이해와 노인복지 실천 과제라는 연구 주제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문제 제기를 이제 다 해놓으신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노인 자살의 이해와 노인복지 실천 과제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연구를 할 거냐 연구 계획서를 한번 쓰는 그런 그 연습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 선생님들한테 계획서를 한 번씩 다 작성을 하셔서 중간고사 대신으로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그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사이버 수업란에도 공지란에 또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간고사는 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내는 걸로 연습 문제를 풀어서 답을 작성하시는 걸로 해서 그걸로 중간고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계획서 작성은 첫 번째 연구 주제. 한번 58페이지 교재를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가 연구의 필요성. 연구 주제는 노인 자살을 위해와 노인 복지 실천의 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목적, 연구의 필요성. 그 다음에 문헌 고찰. 어떤 방법, 어떤 이야기냐? 이 앞전에 우리의 다른 그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자나 분들은 아니면 이 앞전의 연구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까 잠깐 연습 문제는 노인 문제와는 그 연습 문제를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 주제는 노인에 대한 문제, 연구 목적은 그런 연구가 왜 필요한지, 필요한 게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은 어떤 게 있는지, 논문이나 아니면 서적이나 교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노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연구자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해왔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연구 일정을 어떻게 잡아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중간평가하고 같이 회의해서 결론을 낼 건지를 일정들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 해결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연구 방법들, 이제 연구 방법들을 세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요. 그 많은 연구 방법 중에서 어떤 연구 방법들을 택해서 할 건지, 설문을 할 건지, 아니 표집은 어떻게 할 건지, 샘플링은 어떻게 할 건지, 연구 집단은 어떻게 지정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우리가 직접 우리 기관에서 돈을 만들어서 낼 건지, 아니면 외부 기관의 돈을 제안을 해서 기금을 받아올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돈을 받을 건지, 아니면 기부자의 후원을 받아서 이 연구를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세세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연구 주제. 자,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연구자 스스로가 그 주제에 관한 지적 호기심과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저 문제에 대해서 난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하면 의욕이 안 생기시겠죠. 그걸 내가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관심도 있고 내가 개인적인 관심도 있고 내가 지적으로도 연구 주제로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부각된 쟁점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거는 좀 개선되거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슈가 되어 있으면 훨씬 좋은 어떤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부각된 쟁점으로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에서 우리 가장 쉬운 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 다음에 비립빈 부익부 양극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관심도 있고 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응원받을 수 있는 그 연구 가치가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연구 목적, 연구의 필요성은 뭐냐? 이야기는 연구자가 왜 이 연구 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와 설명을 중요한 근거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재원에 관한 문제나 비용에 관한 문제를 선정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할 건지를 또 아니면 외부의 자원을 기금을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서 할 건지
상관없이 우리가 위에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한다는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한다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 얻는다는 게 결제를 받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왜 이 문제를 할 건지, 왜 중요한지를 설득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구 목적들을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논리적으로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연구 목적을 서술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문헌고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문헌고찰은 다른 사람들,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전문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회복지 시설은 어떤 실적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전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전 사회에서 지금 이제 현대 사회보다는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어떤 연구들을 했고 어떻게 사회 변화에 맞춰서 노인의 그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문헌이라고 하는 건 레포트, 그다음에 보고서, 각각 공공기관이나 통계를 내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백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죠. 그다음에 통계청의 통계 자료들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기관들의 연구자들이 만들어내는 논문들, 사회복지에 관한 논문들이나 경제에 대한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의 논문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재들 같은 경우 교과서 같이 이렇게 많은 서적들이 있을 수 있죠. 외국의 서적들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구 방법입니다. 다른 연구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 목적이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발표가 되었는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내가 직접 하게 될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연구 방법이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누구이고, 또 이들을 뽑는 샘플링 과정, 뽑는 과정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뽑는 과정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거고, 중요한 개념인 변수나 개념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연구 대상이 무엇이고,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걸 하고, 세 번째 측정,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건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료 분석은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든 것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기대 효과. 이 연구를 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아니면 지역사회 어떤 문제를 발견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연구 일정입니다. 다양한 연구 단계 절차에 있어서 일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 과정을 확인해 볼 수도 없고요. 또 제3자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평가자들이 그거를 목표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끝을 내는 시간들을 막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구 일정들을 정해서 일정을 제공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평가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언제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타임테이블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입니다. 연구 비용을 어떻게 지원받을 건지, 그 다음에 연구 지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또 연구 비용을 지원을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기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상세하게 계획들을 설명하는 예산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
전문사회복지사업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시 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